부인 남편분 카드가 오늘도 사용됐습니다.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된장찌개 냄비가 아직 싱크대에 남아 있었어요. 3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상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78만 원이 결제됐는데요. 본인 사용이 맞으신지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강남 압구정. 남편은 분명 부산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공항 간다며 제가 싸준 김밥을 들고 나갔어요. 68년 인생,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비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사실 의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남편의 출장이 부쩍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거래처 골프라며 집을 비웠고 새벽에 몰래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35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지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무 장갑을 벗고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 30주년 사진. 35년이야. 35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화면에 뜬 내역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장소. 서울 강남 산부인과 근처 레스토랑. 그리고 바로 그 옆 553 부인과 144만 원.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남편은 오늘 부산 공장 점검이라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네,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 남편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였습니다. 처음엔 돌려주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화면에 뜬 미리 보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여보.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35년간 바뀌지 않은 번호. 사진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어요. 한쪽은 분명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왼손 약지에 낀 반지, 제가 30년 전 직접 골라준 백금 반지. 그리고 그 위에 포개진 여자의 손. 그 손에도 반지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내 결혼 반지와 같은 디자인. 같은 백금, 같은 세공, 같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밥하고 도시락 싸고 양말 개어놓고 셔츠 다림질하고 명절마다 시어머니 시중 들고 제사상 차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카드 사용 내역, 출장 일정과 실제 동선의 불일치.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만큼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증거로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았어요. 아침밥 차리고 빨래 널고 시장 보고 남편이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하며 웃어 보이고 하지만 남편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내비게이션 기록 확인이었습니다. 남편 차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 히스토리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부산, 울산, 대구. 출장이라던 곳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주소 하나. 서울 강남구 5호 오피스텔 1203호. 저는 그 주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주부터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저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저는 드디어 봤습니다. 저녁 7시 23분. 오피스텔 정문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제 생일에도 사온 적 없는 장미꽃다발.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여자의 배였습니다. 살짝 불러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했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복수 계획 1단계 완료. 다음은 그 여자. 일주일 뒤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번호는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남편 핸드폰의 통화 기록 중 가장 자주 나오는 번호. 저장된 이름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평온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박성훈 씨 아내분이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 저도 그 남자의 아내인데 이 여자도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도 그 사람 아내거든요. 정적. 길고 긴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어요. 커피잔을 감싼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3년요. 저는 35년이에요. 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전 부인과는 5년 전에 헤어졌다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35년간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그 여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임신 4개월이에요. 그 사람 아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그 남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그날 이후 저와 그 여자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32살,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 처음엔 어색했어요.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람, 저희 둘만 속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만난 지 3년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7년 전부터 출장이 잦았다더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7년 전. 그때부터 남편의 거래처 골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IT에 밝았어요. 남편 회사의 경비 처리 내역, 법인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쌓인 기억을 되짚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요. 7년 전부터 4년 전까지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에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민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월 250만 원씩 총 3년간 9천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이 끊긴 시점이 정확히 제가 만나기 시작한 때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남자가 이런 짓을 반복해왔던 거야.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려고요. 혼인빙 자사기, 위자료, 회사 윤리위원회 신고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저 어머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가 이제 연대에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복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첫째, 법률 자문.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혁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말하기가 망설여졌지만 이건 가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미안해. 이런 얘기 들려줘서. 아니, 엄마. 미안한 건 아버지야.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연결해 줄 테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둘째, 증거 정리. 민서와 저는 매일 저녁 화상통화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5년간의 혼인관계 증명서, 민서와의 사실혼 관계 증거, 카드 사용 내역 불일치, 오피스텔 출입 기록,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파일은 수백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셋째, 타이밍. 언제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남편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야. 임원 전체, 거래처 대표들이 다 모이는 날.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든 어디든. 단둘이. 그 손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손으로 다른 여자 손을 잡았던 거야. 이 입으로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고 불렀던 거야.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창립 기념식 끝나고 가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끝이 곧 와. 창립 기념식 3일 전.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요즘 외출이 잦은 것 같은데.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러 다녀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자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치챈 걸까?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싫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서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상한 연락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혹시 누구 만난 적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우리 관계 아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챘구나. 다음 날 아침,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만난 사람 추적해봐. 예, 비용은 상관없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했구나. 그때 아들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방금 흥신소 쪽에서 연락 온 거 알아냈어. 걱정 마. 내가 다 막았어. 그쪽 대표가 내 로펌 클라이언트거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한 가지 더 알아낸 거 있어.
아버지 회사 창업 자금 말이야. 그거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니었어. 엄마 이름으로 된 적금이 있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물려준 재산 3억 원. 그걸로 아버지 회사 창업 자금 된 거야. 엄마, 그 돈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500억이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창립 기념식 당일.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기, 오늘 어디 가? 당신 회사 기념식이잖아요. 같이 가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은 임원들만 참석하는 거라. 괜찮아요. 저도 갈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기념식장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명의 임원과 거래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단상 위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꿈 하나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객석 맨 뒤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서 준비됐어요. 저도 지금 도착했어요. 준혁 엄마 변호사팀 대기 중. 서류 다 준비됐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편의 연설이 끝나고 건배 순서가 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특별 게스트가 계십니다. 박성훈 대표님의 아내 되시는 김영숙 여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씨의 법적 배우자 김영숙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5년 전 제가 이 회사에 창업 자금을 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3억 원으로요.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주주 명단에도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룩한 임산부의 모습으로. 이분은 박성훈 씨의 또 다른 아내예요. 3년간 동거하며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분이죠.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중 결혼이라니. 박 대표 사실이야. 임원들과 거래처 대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들 준혁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준혁이가 단상 옆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박성훈 대표의 이중생활 마이너스 증거 자료. 화면에 사진이 하나씩 떴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남편과 민서. 같은 디자인의 두 결혼 반지. 35년간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민서의 사실혼 증빙 서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
이게 사실입니까, 박 대표?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와 민서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7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 저도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7년 전 박성훈 씨와 3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임신 4개월 때 저를 버렸습니다. 장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건 35년 전 제가 창업 자금으로 낸 3억 원에 대한 채권 확인서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20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그리고 이건 주주권 확인 소송 서류예요.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입니다. 저는 35년간의 새벽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직 해임이 결정됐어요. 이중 결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위자료 소송, 재산 분할, 채권 청구. 재판은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이사 당일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준혁이가 책장을 옮기고 딸 수아가 커튼을 달았어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작아도 엄마 집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민서였어요. 어머님, 아기 이름 지었어요. 세봄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로 구한 거야.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이제는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저는 원하는 시간에 눈을 뜰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겁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내일 부침개 집 예약해놨어. 다 같이 점심 먹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숨 쉬는 게 편해졌으니까요.